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에 한 번쯤 이제 주말 쉬고는요, 계속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또 시청을 또 해주시다 보니까, 또 조회수도 또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신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도 생각보다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청 많이 해주시는 분들에게 또 감사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감기를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이야기하다가 목소리가 좀 잠기거나 아니면 좀 물을 마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점을 좀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뭐 차트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슈를 한번 봤거든요. 사실 이슈를 제가 이제 먼저 체크를 했었고 구글 쪽에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한 미국 쪽에 관련한 리서치 자료들, 그리고 국내 리서치 자료들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국내 쪽에서는 아직 뭐 별다른 이슈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그 이슈를 가지고 일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뭐 6개월 선 근처에서 다시 반등은 나와주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주가가 과열권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조정이 나와주게 되면요. 이게 기대감이 만약에 꺾이지가 않으면은 대체적으로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이 6개월 선, 그런 다음에 1년 선, 2년 선, 구분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다 꺾이지가 않고 모멘텀이 꺾이지 않으면 이 라인 때는 이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수페타시스를 안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자리들이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눌릴 때.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내가 자칫 잘못해서 이런 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게 돼도 사실 저는 굳이 손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서치를 해봤을 때는 굳이 이스페타시스를 손절을 할 이유, 근거가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눌리면 분할 매수를 하고 평단을 낮추고 오히려 비중을 더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주봉으로 놓고 보면요. 사실 지금 구간대가 저항대가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이 구간대의 저항을 돌파를 해주려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어떤 특수한 재료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혹은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라든지 어떤 이제 트리거가 작용을 해야겠죠. 그 트리거가 일단은 어떤 것으로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기조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간 좀 주가가 과열이 되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 조정이 나와주는 부분들, 그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명확하게 일봉이나 주봉상에서 확실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6개월 선에서 반등이 좀 들어와주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래 대금도 일단은 잘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일단은 크게 좀 세 개 축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이제 트렌드 포스가 지금 올해 2월 2일 날, 그러니까 이제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디램 계약가가 지금 90%에서 한 95% 비중, 그리고 낸드가 한 55%에서 60%로 지금 재상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SLA 쪽에서는 지금 2월 6일 2025년 반도체 매출이 지금 25%가량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치를 내고 있고, 올해 지금 1조 달러 전망을 언급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은 결국에는 이 가속기 다음에 병목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보다 빠르게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기판과 네트워크 쪽을 밀어 올리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충분하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에 있어서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PCB 쪽의 매출이 이미 70%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영진 발언도 있었죠. 이 발언에서도 이 800G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준비, 그리고 1.6 테라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동 개발 흐름이 지금 겹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고다층의 MLB 이 협상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올해 또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2월 24일이에요. IR에서 일단은 캐파와 판가, 드릴 공정 램프업이 숫자로 고정이 된다라고
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리레이팅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지연이 된다라고 해도 단기 모멘텀을 식을 수는 있겠죠. 다만 이게 중장기 추세를 꺾기에는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일단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일단은 저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제 헤드라인 이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가지고 왔어요. AI 병목의 열쇠인가 하고 물음표로 좀 가지고 왔는데 AI 데이터 센터 사이클 속에서 초고다층의 PCB의 가치를 숫자로 검증을 한다라고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AI 데이터 센터 사이클에서 결국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삼성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쫓아옵니다. 삼성전자가. 자, 그래서 삼성이 쫓아온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요, 생각보다 잘 안 빠져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단은 왜 지금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일단은 이수페타시스는요, 사실상 PCB로 보지 않고 이제는 뭘로 보냐면 이쪽으로 보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 병목의 해소자, 즉 병목을 푸는 공급자로 다시 묻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에 대한 시그널 자체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재정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경쟁 쪽에 있어서도 이미 점유율이 굉장히 또 높은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에서는 지금 이스페타시스를 PCB 쪽으로 따라올 만한 기업이 딱히 없죠. 그러다 보니 경쟁 우위권도 충분히 차지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병목 해소자라는 프레임이 붙여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시장의 많은 리테일 투자자들이 이수페타시스를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숫자가 이미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숫자를 딱 놓고 보면요. 최근에 트렌드 포스에서도 말을 했던 부분들이 이겁니다. 올해 2월 2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26년 1분기 컨벤셔널 디램의 계약가가 지금 무려 상승폭이 90에서 95% 정도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낸드도 계약가가 지금 55%에서 60% 정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올려 잡은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 SLA도 마찬가지입니다. SLA 같은 경우도요, 2월 6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25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25%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강도면요, 사실상 데이터 센터는 뭐가 되죠? 가속기만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결국 써져 있는 것처럼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 한꺼번에 병목을 푼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즉, 병목을 해소를 시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위에 뭐라고 적어놨죠? 이수페타시스는 뭐다?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 해소자로 지금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지금 트렌드포스랑 SLA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수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실마리를 연결을 해보면 돼요. 그럼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은 이게 공포가 아니라 반대로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섹터 체인이 딱 놓고 보면요. PCB 업황과 주문에 대한 부분들을 딱 놓고 보세요. 자, IPC 자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25년도 12월 북미 쪽에 대한 부분들의 PCB 수주 출하 비율이 1.18%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출하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1% 정도가 증가를 해요. 자, 그러면 주문이 출하를 앞서는 구간이면요. 결국엔 고난도 기판의 단가 협상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먼저 살아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경쟁사 쪽에서도 수요 강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TTM 테크놀로지스 현재 실적을 보세요.
2026년 2월 4일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25년도 4분기 매출이요. 7억 7,400만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요. 8천만 달러 정도가 나왔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결국 경쟁사도 지금 강한 수요를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뭐다? 전반적인 확장 추세를 지금 확인을 한 게 아닌가. 이거죠. 키워드는. 근데 단지 지금 밸류가 먼저 당겨져서 이스페타시를 끌어올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이 확실하게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좋아지고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오히려 밸류를 끌어당겨와서 위로 올라왔다고 한들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이게 건강한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제도약은요. 힘을 모으고 출발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앞전에 출발했을 때보다 반대로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스페타시스도요. 이때 당시에 꽤 오랜 기간 동안 매집 기간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상승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때처럼의 꽤 긴 매집 기간을 거치진 않겠죠. 매집 기간을 꽤 길게는 거치지는 않겠지만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 조정 이후에 그 다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레인지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레인지 대비 더 빠르게 급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진짜 돈이 되느냐? 그걸 실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스페타시스가 2025년 잠정 실적이 얼마 나왔어요? 매출이 1조가 나옵니다. 영업이익은요 2천억 정도가 나오고요. 순이익이 1,600억, 한 1,700억 정도 가깝게 나오죠. 자, 보시면 예상치가 매출이 30% 늘고요. 영업이익이 100%예요. 순이익이 127%가 늘어납니다. 자, OPM이 대폭 개선이 된 게 숫자로 확인이 돼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요. 최장복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2025년도 10월 3일 인터뷰에서요. 전체 매출의 70%가 결국에는 AI 서버 가속기형 PCB라고 언급한 것도 포인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량보다 난도와 믹스가 이익으로 연결이 되는 구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현재로서. 왜냐하면 최창모 대표가 작년 10월에 컨센서스 콜에서 발언했던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매출의 70%가 이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쪽의 수요를. 근데 보시면 실적이 잘 나와요. 그럼 이미 이쪽에 지금 점유율이 70%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숫자가 여기서 끝이 날까요? 아마 레벨업에 대한 숫자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사업은 여러분들 숫자와 비교로 압축을 해서 딱 놓고 보면 돼요. 자, 결국에는 AI 서버랑 그리고 가속기 그리고 초고다층 이 PCB가 이스페타시스의 중심이죠. 자, 여기에 네트워크 스위치 기판이 800G 양산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1.6T 공동 개발로 세대 전환이 지금 같이 겹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초고다층의 PCB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뭐죠? 입체 교차로처럼 층수가 올라갈수록 신호 간섭을 피하는 설계 난도가 인증 장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800G 쪽에 대한 부분들의 스위치 기판까지도 양산 준비가 완료가 됐다라는 것은 이미 초고다층에 대한 PCB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거기에 동시에 1.6T 공동 개발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페타시스가 뭔가 선점을 하려고 준비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랙을 한 트랙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투 트랙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 그래서 글로벌 비교도 우리가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자, 일단 초고다층 쪽에 대한 부분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21년도 IR 수치로는요. 이수페타시스가 222 M달러 수준이었어요. TTM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정도 나왔냐? 269 M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WUS 같은 경우는요. 244 M달러 정도가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게 우리가 어떻게 놓고 볼 수가 있냐? 격차가 0이 아니라 결국에는 증설에 대한 속도, 그리고 앞으로 고객 인증에 대한 속도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TTM 테크놀로지스는 이미 글로벌 1위예요. WUS는요, 대만 쪽에서 이미 강자입니다. PCB. 이스페타시스는요, 한국에서 유일한 플레이어예요. 근데 서로 간에 격차를 보세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별 차이가. 그러면 결국 별 차이가 안 나는 구간에서는요, 이제의 싸움은 뭐냐? 속도 싸움인 거죠. 또 이 속도를 누가 먼저 근접하게 따라가냐? 거기에 따라서 순위가 이스페타시가 1등을 갈 수도 있는 거고 2등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만약에 TTN까지 제껴서 이스페타시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그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이 과연 지금의 주가에서 멈추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시장의 반론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반론이라 하게 되면은 캐파죠. 이 캐파에 대한 리스크가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우려로 남아 있기는 해요. 자, 결국에 이 공급이 막히게 되면은 주가만 너무 앞선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반론의 답은요, 저는 2월 24일, 내일이죠. IR에서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2025년 실적 리뷰, 그리고 2026년 전망 자리에서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요, 캐펙스, 그리고 ASP, 드릴 공정, 램프업 속도가 혹시라도 숫자로 제시가 된다. 그렇게 되면요. 병목에 대한 프리미엄은 확실하게 저는 유지가 된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램프업에 대한 부분들의 지연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단기 모멘텀은 쉬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단 그거는 단기 모멘텀에 쉬어갈 뿐이지 중장기 추세를 훼손을 시키는 하나의 재료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저는 IR 쪽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일정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게 되면요. 제가 이제 앞전에 이건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 10월 3일 인터뷰였어요. 최창복 대표가 우리는 AI 매출 비중이 지금 70%다라고 공개를 한 바가 있었고요. 올해 2월 2일에 이게 계속 땡겨지네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올해 2월 2일에 디램과 낸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가 전망이 꽤 높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2월 4일에도 TTM 쪽에 대한 부분들의 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이미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도 마찬가지로 SLA 쪽에서도 매출 확정, 올해는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1조 달러 이상을 전망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일이죠. IR.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의 공개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단기 모멘텀이 훼손이 되냐 혹은 단기 모멘텀이 더 강화가 되냐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일정 체크 포인트는 확인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결론은요, 방향은 상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건은 명확하다라고 확실하게 적어놨죠. 자, 간단해요 여러분들.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밸류와 방향성은 지금 하나증권에서 2월 4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목표가를 16만 원의 매수 의견이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15만 원의 매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로 환산하면요. 일단 15만 5천 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죠?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은 오늘 종가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7,300원 정도네요. 일단은.
물론 이제 애프터마켓 뭐까지는 보기는 해야겠지만 사실상 뭐 10만 7,200원, 300원 이 사이 왔다 갔다는 할 것 같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사실상 대략적으로만 환산치로만 기준으로 놓고 봐도 한 45.7% 정도의 상승 여력은 일단 있어요. 리포트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자, 그러면 일단은 목표가 갭 자체로만 놓고 보면요. 캐펙스랑 ASP의 가시성에 대한 확신 차이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현 시점의 방향이 상방 쪽이 제가 우위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IR에서 사실상 저는 이 리스크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램프업이 지연이 될 거고 이 캐펙스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이 리스크가 사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ASP에 대한 부분들의 방어 여부, 800G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믹스 반영, 메모리 계약과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발주가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 오히려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이 더 씌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향을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하방이 아니라. 조건도 저는 일단은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눌릴수록 저는 그게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물론 이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들 뷰로만 놓고 보면요. 사실 저는 기회를 준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 누가 예상했나요? 못했어요, 아무도. 근데 조만간 100만 닉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의 내재 가치라든지 펀더멘탈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이런 레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결합해보고 따져봤을 때 저는 결론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렇다고 제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뭐 의견들을 전부 다 좀 취합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많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의견이 동일하다 싶은 쪽에 조금 더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은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스페타 시즌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자, 댓글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면은 언제든 여러분들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면요. 뭐 다른 건 뭐 별다른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필요하다, 뭐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